회장님 잊지 않으셨죠? 그날의 우리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과 함께 나는 얕은 잠에서 깨어났고 병실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고 시계바늘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때였다. 바로 옆 침대에 얇디 얇은 병원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둔 그 공간에서 미세하지만 분명한 기척이 느껴진 것은 단순히 청각의 문제가 아니라 내 피부의 솜털이 먼저 반응한 직감이었다. 오늘 오후에 새로 들어온 환자와 그를 돌보는 간병인이었다. 짐을 풀 때 들리던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환자의 신경질적인 고함이 낮 동안 얘 신경을 긁어놓았기에 나는 애써 그쪽으로 관심을 끌려 노력했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낮의 소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무언가 은밀하고도 위태로운 종류의 것이어서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사각거리는 입을 스치는 소리, 그리고 억누르고 있지만 새어나올 수밖에 없는 가쁜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는데 그것은 고통에 의한 신음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참아내는 인내의 파열음에 가까웠다. 나는 협탁 위에 놓인 책을 집어드는 척하며 몸을 비스듬히 틀었고 커튼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생긴 손가락 한 마디만 한 틈새로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 그 좁은 틈 사이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생경하고 자극적인 풍경이 내 망막에 맺혔다. 희미한 복도 등 불빛이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와 그녀의 옆모습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는데 낡은 선풍기 하나가 힘겹게 돌아가는 그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그녀는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훔쳐내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습기에 젖어 이마와 목에 어지럽게 달라붙어 있었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 헐렁한 간병인 유니폼의 깃을 손으로 잡고 펄럭일 때마다 하얀 목선과 쇄골, 언저리가 붉게 상기된 채로 드러났다. 감춰지기를 반복했다. 그녀는 힘겨운 듯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뒤로 젖혔고 그 순간 목울대가 가늘게 떨리는 모습이 마치 덫에 걸린 사슴처럼 애처로우면서도 묘하게 남자의 보호 본능과 가학심을 동시에 자극하는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려다 목 구멍이 말라 비틀어진 것을 깨닫고 나른 기침을 삼켜야만 했다. 내 나이 68, 이미 성욕이나 이성에 대한 호기심 따위는 날라버린 우물이라 여겼건만 땀에 젖어 힘겨워하는 젊은 여자의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이 뿜어내는 열기는 내 늙은 육체에 설명할 수 없는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기억은 몇 시간 전 저녁 식사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 묘한 감정의 발단을 더듬기 시작했다. 배식차가 들어오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병실 안은 밥 냄새와 반찬 냄새로 진동을 했고 나는 입맛이 없어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옆 침대의 그녀가 무거운 식판 2개를 겹쳐들고 들어오다 링거 주레발이 걸려 휘청거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중심을 잃은 그녀의 몸이 내 침대 쪽으로 쏠리며 쏟아질 듯 위태롭게 기울어졌을 때 나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여 잽싸게 팔을 뻗어 그녀의 팔뚝과 식판의 모서리를 동시에 움켜쥐었다. 묵직한 식판의 무게가 내 손목을 짓눌렀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 무게를 버텨냈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내 소나귀에 잡힌 그리녀의 팔뚝은 놀라울 정도로 가늘고 단단했으며 동시에 미지근한 체온이 내 거친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을 때 헝클어진 앞머리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겁에 질려 파들거리고 있었지만 그보다 나를 더 강렬하게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몸에서 확 끼쳐온 냄새였다. 그것은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도 노인들의 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도 아닌 아주 저렴하지만
지독하게 달콤한 싸구려 비누 향기였다. 마트에서 묶음으로 파는 흔해 빠진 비누 냄새였지만 땀 냄새와 약 냄새에 절어있던 내 코에는 마치 최고급 향수보다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향기로 다가와 뇌를 마비시키는 듯한 현기증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그녀가 중심을 잡고 물러난 뒤에도 한참 동안 허공에 머물러 있는 내 손을 내려다보며 그 손에 남아있는 그녀의 체온과 그 비누 향의 잔상을 곱씹었다. 그녀는 연신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나는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신호만 보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내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는데 그것은 내가 그녀를 도와주었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짧은 접촉을 통해 내가 여전히 젊은 여자의 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완력과 재력이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확인받았다는 데에서 오는 묘한 우월감 때문이었다. 옆 침대의 환자가 제 간병인을 부려먹으며 꽥꽥거리는 꼬락서니를 보며 나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렸다. 돈도 없는 주제에 사람 부리는 법도 모르는군. 나는 그녀에게 안락함과 시원한 잠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내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다시 현재 새벽에 어둠 속으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옆 침대의 상황은 아까보다 더 악화되어 있었다. 물 좀 줘. 목말라 죽겠어. 옆 침대 환자가 잠결에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서윤이 황급히 몸을 일으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네, 여기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지독한 피로가 묻어났지만 그 속에 담긴 체념과 순종적인 태도가 나를 더욱 안달나게 만들었다. 꿀꺽거리는 물 넘기는 소리, 컵을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다시 환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리 좀 주물러봐. 쥐가 나서 잠을 못 자겠네. 라고 칭얼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이 새벽에 이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잠도 못 자고 노인의 다리를 주물러야 하는 그녀의 처지가 커튼 너머의 실루엣으로 그려지자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쓱쓱 마른 살가죽을 문지르는 규칙적인 마찰음이 들려올 때마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고단한 표정을 짓고 있을지 그 가느다란 손가락 마디마디가 얼마나 아려울지 상상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 노동을 감내하고 있었지만 이따금씩 작게 터져나오는 한숨 소리는 커튼을 넘어 내 고막을 간지럽히며 내 신경을 온통 그 좁은 공간으로 집중시켰다. 나는 덥지도 않은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는 연민인가 아니면 저 고단한 여자를 내 품에 안고 쉬게 해주고 싶다는 수컷의 욕망인가. 내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본능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고 그 갈등은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만약 내가 지금 커튼을 젖히고 그만 좀 괴롭히쇼 라고 소리친다면 그녀는 고마워할까? 아니면 곤란해할까? 나는 재력가로서의 매너와 환자로서의 무력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그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웃스치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눅눅한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그녀의 비누 향기를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려 애쓰던 그때 갑자기 옆 침대의 소음이 뚝 끊기더니 기이할 정도의 정적이 찾아왔다. 주무르던 손길이 멈춘 것일까? 아니면 환자가 다시 잠든 것일까? 숨막히는 침묵이 1분, 2분 이어지자 나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굳어있던 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시계는 어느새 새벽 3시를 넘어서고 있었고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코고는 소리조차 잦아든 상태였다. 나는 홀린 듯이 다시 그 커튼 틈새로 눈을 가져다 대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가 훔쳐보려던 그 틈새가, 아니 그 커튼 전체가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유령이 움직이는 것처럼 스르륵 소리를 내며 내 쪽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놀라 숨을 멈췄고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은 긴장감에 전신이 마비되는 듯했다. 완전히 거친 커튼 사이로 어둠에 적응된 내 눈앞에 서윤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내 침대 바로 옆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젖은 눈을 한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방금까지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떼려는 찰나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은 당황한 노인이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저기 회장님,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내 고막을 파고들었고 나는 그 순간 이 비 오는 밤이 결코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아니 내 인생의 마지막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회장님, 저 숨이 막혀서요. 잠깐만 나가 있으면 안 될까요? 새벽 3시에 고요를 깨고 그녀가 내게 건넨 첫 마디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뱉는 구조 신호와도 같았는데 나는 그 떨리는 목소리의 파장이 내 고막을 건드리는 순간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운명적인 이끌림을 느꼈다. 6인실의 탁하고 무거운 공기, 늙은 남자들이 뿜어내는 쉰내와 섞인 그 절망적인 습도 속에서 그녀와 나 단둘만이 깨어있다는 사실은 묘한 동질감을 넘어 일종의 공범 의식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우리는 마치 간수 몰래 탈옥을 감행하는 죄수들처럼 숨소리조차 죽이며 병실을 빠져나왔고 복도로 나서자마자 차가운 냉기가 훅기쳐와 얇은 환자복 아래 숨겨진 옛 살가죽을 오소소 떨게 만들었다. 복도 끝 휴게실로 향하는 그 짧은 거리가 내게는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그것은 내 뒤를 따르는 그녀의 젖은 슬리퍼가 바닥을 끄는 찍찍 소리가 규칙적인 메트로놈처럼 내 심장 박동을 재촉했기 때문이었다. 창밖에는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창백한 섬광이 복도를 훑고 지나가며 그녀와 나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어둠 속에 덩그러니 노인 자판기 하나가 우웅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희미한 형광 불빛을 토해내고 있었는데 그 불빛 아래 선 그녀의 몰골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연하고 동시에 원초적인 자극을 주는 비주얼로 내 시신경을 강타했다. 그녀는 잠깐 바깥 공기를 쐬러나뒀던 것인지 아니면 열린 창문으로 들이친 비를 고스란히 맞은 것인지 입고 있는 얇은 가디건과 유니폼이 축축하게 젖어 본래의 색보다 훨씬 짙은 명도로 변해 있었다. 싸구려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그 옷감은 물기를 머금자 마치 제 피부처럼 그녀의 상체에 무겁고 집요하게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녀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젖은 천이 피부에서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며 쩍쩍 하는 젖은 소리를 냈다. 나는 짐짓동전을 찾는 척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곁눈질로 그 아슬아슬한 풍경을 훔쳐보느라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갔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릴 때마다 젖은 옷 위로 그녀의 어깨선과 등의 굴곡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추위에 떨 때마다 그 얇은 천 아래서 수축하는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내 눈에 생생하게 포착되었다. 그녀는 양팔로 자신의 몸을 감싸 안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빗물에 젖어 가닥가닥 뭉친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톡톡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창밖의 빗소리와 기묘한 화음을 이루며 내 청각을 자극했다. 젖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하얀 볼과 목덜미의 검은 뱀처럼 휘감겨 있었고,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액체가 쇄골 웅덩이에 고여 있다가 그녀가 숨을 쉴 때마다 위태롭게 흘러내렸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손에 잡히는 지폐 한 장을 꺼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 자판기 투입구에 돈을 밀어넣는데 평소보다 배는 긴 시간이 걸렸다. 철컥하고 돈이 들어가는 소리가 났지만 나는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잠시 멈칫했고 짐짓무심한 척 허공을 응시하며 툭 던지듯 물었다. 이런 날씨에 우산도 없이 다닌 거야. 내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젖어서 무거워진 앞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웅얼거렸는데 그 목소리에는 물기가 가득 배어 있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젖게 만들었다. 너무 답답해서 옥상에 잠깐 올라갔는데 문이 잠겨서 비를 다 맞았어요. 덜컹 덜컹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자판기 배출구로 따뜻한 캔커피 두 개가 연달아 굴러떨어졌고 나는 허리를 숙여 그것들을 집어들었다. 알루미늄 캔의 표면은 뜨거울 정도로 달궈져 있었는데 그 열기가 차가워진 내 손바닥 안으로 파고들며 순식간에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이 작은 캔 하나가 품고 있는 온기를 지금 내 옆에서 파랗게 질린 입술로 떨고 있는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고 싶다는 강렬하고도 본능적인 충동에 사로잡혔다. 받아요. 몸 좀 녹이고. 내가 무심한 척 캔커피를 메밀자 그녀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차갑게 식은 손가락이 내 손에 쥐어진 캔을 받아들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리고 우리의 손가락이 스친 그 짧은 찰나 시간은 정지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내게는 마치 수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만진 것처럼 찌릿한 자극이 팔뚝의 솜털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 손과 캔을 동시에 감싸주며 잠시 멈칫했고 나는 실수인 척하며 손을 떼지 않은 채 그 차가움과 뜨거움이 공존하는 기묘한 접촉의 순간을 1초, 2초, 3초 영원처럼 길게 유지했다. 내 거칠고 투박한 손등 위로 그녀의 하얗고 가녀린 손가락이 겹쳐진 그 시각적 대비는 내가 잊고 살았던 남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며 내 안의 수컷 본능을 일깨웠다. 아, 감사합니다. 회장님,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그녀가 캔을 받아들어 양손으로 소중하게 감싸주며 가슴팍으로 가져갔을 때 나는 비로소 내 손을 거두며 주머니 속에 찔러 넣고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해 그 잔여를 음미했다. 따뜻한 캔을 입가에 대고 입김을 호흡 불어가며 마시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 같았지만 젖은 옷이 마르면서 피어오르는 눅눅한 비누, 냄새와 그녀의 살냄새는 성숙한 여인의 향기를 풍기며 나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캔커피의 따뜻한 온기가 식도로 넘어가는지 그녀의 창백했던 볼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그 붉어진 볼은 젖은 머리카락과 대비되어 묘한 새끼를 뿜어냈다. 그녀는 한 모금 깊게 마시고는 살 것 같다는 표정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는데 하얀 입김이 자판기 불빛 속에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꿀꺽 침을 삼켰다. 그리고 그녀는 젖은 속눈썹을 들어 올려 나를 빤히 바라보며 내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찬사보다 더 강력하게 내 남성성을 자극하는 한마디를 던졌다. 회장님 같은 분이 왜 이런 누추한 병실에 계세요? 처음에 뵀을 때 너무 멋있으셔서 환자인 줄도 몰랐어요. 그 말은 내 늙고 병든 육체에 꽂혀있던 패배감의 쐐기를 단번에 뽑아내고
그 자리에 뜨거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법과도 같았다. 6인실 구석에서 냄새나는 노인 취급을 받으며 젊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쪼그라들었던 내 자존감이 그녀의 그 순진무구한 한마디에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녀의 눈에 나는 링거 꽂은 무력한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기품 있고 여유가 흐르는 멋있는 남자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권위와는 차원이 다른 이성으로서 인정받았다는 원초적인 승리감이었다. 나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굽었던 어깨를 폈고 허리를 곧게 세우며 최대한 중후하고 묵직한 목소리를 만들어 대답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쪽도 고생이 많아 보이던데 젊은 사람이 안 됐어. 내 말을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짙은 고단함과 삶의 무게를 나는 읽을 수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빗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섰고 좁은 자판기 앞 공간에서 그녀의 젖은 옷 냄새와 달달한 커피 향 그리고 비릿한 비 냄새가 섞인 습한 공기를 공유했다. 그녀가 추위에 몸을 떨 때마다 그녀의 젖은 어깨가 내 마른 팔뚝에 살짝살짝 닿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 미세한 접촉을 즐기며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는데 이 좁고 어두운 자판기 앞만큼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우리 둘만의 방공호처럼 느껴졌다. 다시 병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는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단순한 옆침대 환자와 보호자가 아닌 비오는 새벽의 비밀을 공연 공범자가 된 듯한 은밀하고 끈적한 유대감이 형성된 것이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굳기 쳐오는 땀 냄새와 코 고는 소리가 현실을 자각하게 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소음이 불쾌하지 않았다. 내 옆 침대에는 이제 나를 남자로 봐주는 여자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 수건을 꺼내 젖은 머리를 털기 시작했고 나는 내 침대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린 채 커튼 틈으로 그 모습을 집요하게 지켜보았다. 수건으로 머리카락에 물기를 짜내며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어둠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정확하게 허공에서 맞부딪혔다. 그녀는 놀라거나 피하는 기색 없이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묘한 눈빛을 보내며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를 띄었다. 그 미소는 커피 고마웠어요 라는 감사 인사였을까? 아니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라는 은밀한 유혹이었을까?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흥분을 했어 누르며 눈을 감았지만 감은 눈꺼풀 안에는 방금 본 그녀의 젖은 실루엣이 잔상처럼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져 창문을 때리고 있었고 내 몸은 카페인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 때문인지 모를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창밖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콰르릉 하는 천둥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고 동시에 병실 안에 모든 기계음이 뚝 끊기며 사방이 완벽한 칠흑 같은 암흑 속으로 잠겼다. 정전이었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놀란 환자들이 잠꼬대처럼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때였다. 누군가 침대 아래쪽에서 내 발목을 덥석 잡는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다.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동시에 애원하듯 다급하게 옥죄어오는 손길이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응시했다. 심장이 발목으로 옮겨간 듯 쿵쿵 뛰었다. 회장님, 저 무서워요. 떨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분명 그녀였다. 내 발목을 움켜쥔 그녀의 손아귀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그 손길을 타고 그녀의 공포와 나를 향한 전적인 의존심이 내 몸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왔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칠 같은 어둠 속
시각이 차단된 상태에서 오로지 촉각만이 곤두선. 이 상황에서 젊은 여자가 제 발로 내 침대 영역을 침범해 온 것이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정전이 이 비가 그리고 발목을 잡은 이 여자가 오늘 밤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임을. 내 발목을 잡은 그녀의 손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종아리를 타고 위로 올라오려는 기색이 느껴졌다. 내 발목을 덥석 움켜쥔 그녀의 손아귀, 힘이 공포에 질려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는데 그 차갑고 젖은 감촉이 환자복 바지 밑단을 파고들어 내 메마른 종아리 맨살에 닿는 순간 나는 전신을 관통하는 전율에 숨을 멈춰야 했다. 병실 안은 정전으로 이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밖에서는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 하고 터져 나오며 건물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는데 그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서도 내 신경은 오로지 침대 아래쪽에서 꿈틀거리는 그녀의 미세한 움직임에만 곤두서 있었다. 옆 침대의 환자는 어둠에 대한 공포로 이성을 잃고 불 켜. 당장 불 켜란 말이야. 귀신이 나를 잡아가려고 해. 라고 고래고래 악을 쓰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지만 그 소라는 오히려 우리 두 사람의 은밀한 행동을 가려주는 완벽한 소음 차단막이 되어주고 있었다. 나는 침대 난간을 꽉 움켜쥐며 마른 침을 삼켰는데 발목을 타고 올라오는 그녀의 손길이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물에 빠진 사람의 손짓 같기도 하고 호흡나를 깊고 어두운 욕망의 늪으로 끌어당기는 요녀의 손짓 같기도 하여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손이 내 무릎을 지나 허벅지 근처를 짚으며 몸을 일으키려 할 때 나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벌려 그녀가 올라올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그것은 이성이 판단하기 전에 몸이 먼저 저지른 공범의 행위였다. 끼익. 낡은 병원 침대의 스프링이 그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고 1인용 좁은 매트리스가 한쪽으로 푹 꺼지며 내 몸이 자연스럽게 그녀가 있는 방향으로 쏠려 내려갔다. 나는 헉 하고 숨을 들이켰지만 그녀는 내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올까 봐 두려웠는지 젖은 손바닥을 내 얼굴 가까이 들이밀며 다급한 손짓으로 침묵을 강요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풍기는 냄새, 그러니까 빗물의 젖은 흙냄새와 자판기 커피의 달콤한 향, 그리고 식은땀, 냄새가 뒤섞인 그 비릿하고도 향긋한 채취가 내 코를 찔렀고 그 원초적인 향기는 내 뇌의 이성적인 흐르를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강력한 마취제처럼 작용했다. 그녀는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것 먹은 짐승처럼 재빠르게 내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왔고 무릎으로 매트리스를 입고 서서 내 침대를 둘러싼 커튼을 촤르륵 하고 거칠게 닫아버렸다. 링거 거치대에 매달린 커튼고리가 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금소금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는데 그 소리는 마치 세상과 우리 단둘만을 완벽하게 격리시키는 감옥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려 나를 아찔하게 만들었다. 커튼이 닫히지 안 그래도 어두운 공간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암실이 되었고 커튼 밖의 소음은 한 겹 얇은 천에 걸러져 웅웅거리는 배경음으로 멀어졌지만 대신 커튼 안쪽의 미세한 소리들은 수십 배로 증폭되어 내 고막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내 다리 사이에 엉거주춤 자리를 잡고 앉아 가쁘게 몰아쉬는 거친 숨소리, 젖은 옷이 움직일 때마다 서로 스치며 나는 질척하고 끈적한 마찰음, 긁고 터질 듯이 쿵쿵거리는 내 심장 박동 소리가 좁은 공간을 가득 메우며 공기에 릴도 자체를 바꿔놓았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습기가 순식간에 내 주위를 감쌌고 좁디 좁은 싱글 침대 위에서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녀의 젖은 몸과 닿을 수밖에 없는 이 극단적인 거리감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내 시야는 차단되었지만 내 피부의 모든 감각, 세포는 레이더처럼 깨어나 그녀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밀하게 탐지하고 있었다. 죄송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할아버지가 또 발작을 하셔서 저 너무 무서워서요. 그녀는 울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목소리로 내게 애원하며 속삭였는데 그 떨리는 숨결이 내 턱 밑까지 닿을 정도로 가까웠다. 그녀가 자세를 고쳐 앉느라 엉덩이를 들썩일 때마다 매트리스가 출렁거렸고 그 미세한 진동은 내 척추를 타고 뇌수까지 짜릿하게 전달되었다. 어둠 속이라 정확한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젖은 무릎이 이불 위로 내 허벅지 안쪽을 꾹 누르고 있는 압박감이 느껴졌다. 비록 환자복과 이불이라는 얇은 방어막이 사이에 있었지만 비에 젖은 옷을 입은 그녀의 체온은 그 천을 뚫고 들어와 내 피부에 뜨거운 낙인을 찍는 듯했다. 나는 괜찮아. 괜찮아. 라고 그녀를 달래려 입을 열었지만 내 목소리는 잔뜩 쉬어 염소 소리처럼 갈라져 나왔고 당황한 내 손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허공을 헤매다 결국 시트를 꽉 움켜쥐어 주름을 만들었다. 이것은 명백한 침입이었다. 그녀가 내 영역을, 내 침대를, 나만의 평온했던 밤을 완벽하게 점령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당혹스러운 침입자가 전혀 싫지 않았고 오히려 내 늙고 건조한 삶에 들이닥친 이 습하고 뜨거운 재난을 온몸으로 환영하고 있었다. 쾅 우르르릉 천둥이 다시 한번 하늘을 찢을 듯 울리자 그녀가 깍 하고 비명을 삼키며 반사적으로 상체를 숙여 내 쪽으로 확 무너져 내렸다. 순간 그녀의 부드럽고 묵직한 상체가 내 가슴팍 위로 덮쳐왔고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 다발이 뱀처럼 흘러내려 내 목덜미와 뺨을 차갑게 훑고 지나갔다. 샴푸 향기와 땀 냄새 그리고 비 냄새가 뒤섞인 그 강렬한 페로몬이 내 폐부 깊숙이 들이닥쳤다. 그녀의 뜨거운 입김이 내 쇄골 언저리에 닿았고 공포로 인해 가쁘게 오르내리는 그녀의 가슴이 내 갈비뼈를 규칙적으로 압박해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아 지탱해 주려다 멈칫했다. 이 상황에서 내가 그녀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나는 점잖은 회장님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여자를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늙은 수컷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마지막 이성의 끈이 나를 간신히 붙잡았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내 위를 점령한 그녀의 무게감이 주는 심리적 포만감,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공포에 질려 나라는 남자의 품으로 도망쳐왔다는 사실이 주는 원초적인 정복감은 세상 그 어떤 마약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취하게 만들었다.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그녀가 내 환자복 깃을 꽉 움켜쥐며 속삭였고 나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빗소리와 천둥소리 그리고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좁은 커튼 안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욕망에 시달렸다. 그녀의 젖은 옷에서 배어 나온 물기가 내 환자복을 적시며 축축하게 번져갔지만 그 불쾌한 감촉조차 내게는 그녀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져 오히려 달콤했다.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무언가 규칙적이고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또각 또각 또각. 그것은 젖은 고무바닥을 때리는 간호사의 구두 굽소리였다. 야간 순찰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고 내 품에 안겨있던 그녀 역시 그 소리를 듣고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손전등의 하얀 불빛이 춤을 추며 병실 천장을 훑고 지나가는 것이 커튼 틈으로
간헐적으로 보였다. 빛이 가까워질 때마다 그림자가 커튼 위로 괴물처럼 길게 늘어졌다 줄어들기를 반복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좁은 공간을 지배했다. 만약 지금 간호사가 이 커튼을 젖힌다면, 좁은 침대 위에 엉켜있는 우리 둘을 본다면, 환자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날카로운 추궁이 날아올 것이고, 나는 변태 노인으로, 그녀는 환자를 유혹한 부도덕한 간병인으로 낙인 찍혀 쫓겨날 것이 뻔했다.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동시에 금지된 장난을 치다 들키기 직전의 아이들처럼 배덕감이 주는 짜릿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할아버지, 조용히 좀 하세요. 다른 분들 다 깨시잖아요. 약 드실 시간 지났는데 왜 안 드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바로 옆 침대에서 들려왔다. 불과 1미터도 안 되는 거리, 얇은 커튼 한 장을 사이에 두고 간호사가 서 있었다. 서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자신의 입을 양손으로 틀어막았는데 그 바람에 억눌린 신음이 읍 하고 새어나와 좁은 커튼 안을 더욱 야릇하고 위태롭게 울렸다. 그녀의 참는 소리는 마치 고통과 쾌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여자의 교성처럼 들려 내 말초 신경을 자극했다. 간호사의 손전등 불빛이 휙 돌아 우리 쪽 커튼을 정통으로 비췄다. 강렬한 빛이 커튼천을 투과해 어둠 속에 익숙해진 우리 눈을 찔렀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이불 속에 숨겨진 손으로 나도 모르게 그녀의 떨리는 등허리를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눌러내렸다. 더 납작 엎드리라는 무언의 신호였지만 그 손길에는 그녀의 젖은 등을 만지고 싶다는 욕망과 그녀를 내 품 안에 가두고 싶다는 소유욕이 끈적하게 묻어 있었다. 누구 없어요? 보호자분 어디 가셨지? 간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바로 커튼 밖 내 머리맡에서 들려왔다. 커튼링을 잡는 달그락하는 소리가 났다. 간호사의 손이 커튼을 젖히기 위해 천을 움켜쥐는 그림자가 보였다. 1초 뒤면 모든 것이 드러날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내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서윤의 몸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내 가슴을 뚫을 듯이 쿵쿵거리고 있었고 공포에 질린 그녀의 손톱이 내 어깨를 파고들었다. 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들켜서 개망신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 연륜과 기질을 발휘해 이 은밀한 밤을 조금 더 연장할 것인가?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켜 배 속의 공기를 채운 뒤 잠긴 목소리를 일부러 더 긁어내며 짐짓 깊은 잠에서 깬 노인의 짜증 섞인 투를 연기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구나. 내 목소리가 나가는 동시에 나는 이불 아래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내 쪽으로 더 깊이 끌어당겼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나는 오늘 밤 이 여자를 숨겨주는 공범이 되기를 자처했다. 내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내가 의도적으로 연출하려던 중후함보다 훨씬 더 거칠고 갈라져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잠꼬대 연기가 아니라 내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제 사시나무 떨듯 파들거리는 서윤의 뜨거운 체온이 내 성대를 바짝바짝 태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두꺼운 오리털 이불 밖으로 고개만 간신히 매민 채 눈을 반쯤 뜨고 개슴츠레한 표정을 지으며 커튼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날카로운 손전등 불빛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간호사는 내 예상치 못한 짜증 섞인 반응에 당황했는지 내 얼굴을 비추던 손전등 불빛을 황급히 바닥으로 내리며 멈칫거렸는데 그 강렬한 빛이 사라지자마자 다시금 어둠이 내 침대를 포근하게 덮어주어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녀의 불룩한 형체를 완벽하게 은폐해 주었다. 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옆 환자분이 하도 소란을 피우셔서. 혹시 보호자분 못 보셨어요? 간호사의 질문이 정적을 가르며 날아들었고 나는 이불 속에서 내
허리춤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고 있는 서연의 소나기, 힘이 공포로 인해 더 강해지는 것을 느끼며 태연하게 그러나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누르고 거짓말을 뱉어냈다. 아까 화장실 간다면서 나가던데 노인네가 잠도 없나 봐. 시끄러워서 원. 나 좀 다시 자개 불 좀 치워주게. 내 퉁명스럽고 위압적인 대답에 간호사는 네, 정말 죄송합니다. 편히 주무세요. 라고 짧게 사과하고는 황급히 커튼을 다시 여미고 발기를 돌렸다. 또각, 또각, 또각. 젖은 복도 바닥을 때리는 간호사의 구두 굽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점차 멀어지고 옆 침대의 환자도 진정제가 돌기 시작했는지 웅얼거림을 멈추고 다시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기 시작했다. 완벽한 정막. 병실 안에는 다시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와 간헐적인 천둥소리, 그리고 이불 속 우리 두 사람의 거칠어진 숨소리만이 남게 되었다. 위기는 지나갔지만 나는, 그리고 내 품 안의 그녀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감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간호사가 사라졌다는 안도감이 밀물처럼 밀려오자 긴장이 탁 풀리면서 그동안 생존 본능에 눌려있던 모든 감각들이 본물 터지듯 살아난 내 전신을 휘감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이불 속 그 좁고 밀폐된 공간은 외부와 단절된 채 마치 열대우림의 한증막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밖은 비가 쏟아져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지만 오리털 이불 안은 그녀의 젖은 옷에서 증발하는 습기와 두 사람의 급격히 상승한 체온이 섞여 끈적하고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내 넓은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태아처럼 웅크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간호사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 낯선 남자의 침대 위에서 엉켜있다는 쪽팔림과 안도감, 그리고 본인도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의 소용돌이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배어나온 차가운 물기가 얇은 환자복 상의를 축축하게 적셨고 그 물기는 내 뜨거운 피부와 만나 미지근하게 변해가며 내 쇄골과 가슴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꿉꿉한 비냄새와 그녀의 정수리에서 풍기는 향긋한 샴푸 향, 그리고 묘하게 달큰하고 비릿한 젊은 여자의 살냄새가 이불 안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맴돌았는데 나는 그 숨막히는 향기의 칵테일에 취해 마치 독한 술을 들이켠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저기 서윤 양, 이제 갔어. 안심해도 돼. 내가 아주 작게 그녀의 귓가에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속삭였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내 옆구리의 얼굴을 더 깊이 파묻으며 고개를 저었다. 으흐흐. 억눌린 울음소리가 기어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그 진동이 얘 갈비뼈와 복부에 고스란히 파동처럼 전달되었고 그녀가 울음을 참으려 흡 하고 숨을 들이킬 때마다 부풀어 오르는 그녀의 풍만한 상체가 내 몸을 부드럽게 압박해왔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었다. 그녀가 짊어진 삶의 슬픔과 고단함, 그리고 젊은 여자가 가진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이 내 늙고 건조한 육체로 삼투압처럼 흘러들어오는 기분이었다. 나는 어정쩡하게 허공에 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려 그녀의 젖은 등 위로 가져갔다. 얇은 가디건 너머로 만져지는 날개뼈의 앙상함, 그리고 그 아래서 팔딱거리는 심장의 박동이 얘 거친 손바닥을 통해 생생하게 느껴졌다. 내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토닥이자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내 팔을 와락 끌어안으며 내 품 안에서 무너져 내렸다.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쫓겨나는 줄 알고. 회장님, 저 어떡해요?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본물 터지듯 흘러 내 환자복,
소매를 흠뻑 적셨고 그녀의 젖은 입술이 내 팔뚝 안쪽 연한 살에 닿을 듯 말 듯 스치며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전신에 소름이 돋으며 척추를 타고 찌릿한 전기가 크는 것을 느꼈다. 아랫배가 묵직해지며 잊고 살았던 남성으로서의 본능이 고개를 쳐들었다. 이것은 명백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남녀가, 그것도 한참 어린 여자와 늙은 남자가 한 이불 속에서 엉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윤리적으로는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었지만 내 본능은 지금 이 순간을 내 인생 최고의 밤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밀어내는 대신 내 팔을 그녀의 머리 밑으로 슬며시 밀어넣어 그녀가 더 편안하게 웅크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내 팔뚝을 간지럽혔고 그녀의 부드러운 뺨이 내 거친 피부에 닿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어둠과 열기 속에 갇혀 서로의 존재를 탐닉했다. 이불 밖의 세상은 잊혀졌고 오직 이 좁은 1평짜리 공간만이 우주의 전부인 것 같았다. 이불 안의 온도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다. 마치 사우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습하고 뜨거웠지만 그 누구도 이불을 걷어차거나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젖은 옷이 내 체온에 의해 조금씩 말라가며 수증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내 옷은 반대로 그녀의 물기에 의해 젖어가고 있었다. 서로의 냄새와 온도가 뒤섞이며 너와 나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관능적인 과정이었다. 쿵쿵쿵쿵. 내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 그녀에게 들리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귓가에 크게 울렸는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내 가슴에 맞닿은 그녀의 심장 역시 나만큼이나 빠르고 강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도 느끼고 있을까? 단순히 보호받는다는 안도감을 넘어선 남녀 사이에 흐르는 이 팽팽하고 끈적한 긴장감을. 그녀가 무의식 중에 자세를 고치려 다리를 움직이다가 그녀의 차가운 무릎이 내 뜨거운 허벅지 사이를 스윽 하고 스쳤을 때 나는 입술을 꽉 깨물어 터져나오려는 신음을 간신히 삼켜야 했다. 그녀는 흠칫 놀라 몸을 굳혔지만 결코 뒤로 물러나지는 않았다. 그 미묘한 정지가, 그 뻔뻔한 머무름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내가 있잖아. 내가 지켜줄게. 내가 그녀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주문을 걸듯 중얼거렸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위로이자 흑심을 품은 나 자신을 향한 경고이기도 했다. 하지만 내 손은 내 이성적인 의지와는 다르게 그녀의 어깨선부터 팔뚝, 그리고 젖은 허리 라인까지를 천천히 아주 느리게 쓸어내리고 있었고 그녀 역시 내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내 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며 안정을 찾고 있었다. 옷을 벗은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애무가 오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불이라는 밀실 안에서 서로의 숨결을 공유하고 체온을 나누며 서로의 심장 박동을 하나의 리듬으로 느끼는 이 행위는 내가 지난 70년 인생에서 겪었던 그 어떤 이것보다 더 관능적이고 야릇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차 차분해지면서 규칙적인 리듬을 찾기 시작했고 뜨거웠던 눈물도 멈췄지만 우리 둘 사이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오히려 더 은근하게 타올랐다. 내 품에 안긴 그녀의 무게감이 이렇게나 달콤하고 묵직할 줄이야. 나는 내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아니 이제야 살아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밤도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창밖에 빗소리가 잦아들고 천둥 소리도 멀어졌다. 이불 틈새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아주 희미하게 먼지처럼 스며들기 시작했다. 밤새 우리를 감싸고 있던 어둠의 마법이 풀릴 시간이었다.
나는 아쉬움에 긴 탄식을 내뱉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위험하고 아슬아슬했던 밤이 무사히 지나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서윤이 부스스한 움직임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내 팔뚝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비온 뒤의 하늘처럼 맑게 개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마주친 그녀의 눈빛은 어젯밤에 겁먹은 사슴의 눈이 아니었다. 무언가 결단을 내린 그리고 나와의 깊은 비밀을 공유한 여자의 깊고 그윽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내 눈을 피하지 않고 한참을 바라보았는데 그 시선 속에 담긴 감정이 고마움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그 이상이 무엇인지 나는 가늠할 수 없었다. 이제 가볼게요. 다른 분들 깨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차분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하고 기처와 후끈했던 우리 사이의 열기를 갈라놓았다. 그 냉기가 어찌나 시리던지 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녀는 젖어서 쭈글쭈글해진 유니폼을 매무새를 다듬으며 침대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좁은 침대에서 그녀의 온기가 빠져나가자 갑자기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나는 아쉬움에 그녀의 손목을 잡고 싶었지만 마지막 남은 굳은 의지로 이불만 꽉 움켜쥐었다. 그녀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으로 나가기 직전 뒤를 돌아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새벽의 푸른 빛을 등지고 선 그녀의 실루엣은 성녀와 요부, 그 경계 어디쯤에 서 있는 듯 신비롭고 아련했다. 그녀가 붉은 입술을 달싹이며 뱉은 말은 이 밤의 끝을 알리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폭탄 선언이었다. 회장님, 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정말로요. 그녀의 말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마지막이라니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는 없었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굳어버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슬픈 듯 혹은 홀가분한 듯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커튼을 완전히 젖히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남겨진 내 침대 위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축축한 젖은 자국과 달콤한 샴푸 향기, 그리고 아직 식지 않은 미열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내 손에 남아있는 그녀의 부드러운 감촉을 곱씹었다. 마지막이라고. 천만에 박 회장의 사전엔 포기란 없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여자를, 내 남은 인생의 봄날을 이대로 놓칠 수는 없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어둠이 걷히고 창밖으로 눈이 부시게 맑은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자 지난밤의 그 습하고 끈적했던 공기는 마치 거짓말처럼 증발해버렸다. 하지만 내 침대의 시트 한 구석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희미한 물자국과 그녀가 남기고 간 은은한 비누 향기가 유령처럼 남아있어. 어젯밤 이불 속에서 있었던 일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켜 세우며 침대 옆 협탁에 놓여있던 일주일 만에 꺼내보는 매 맞춤 정장을 바라보았다. 환자복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다시금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박 회장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내가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는 동안 6인실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는데 그것은 낡은 환자복 대신 빳빳하게 날이 선 흰색 와이셔츠와 윤기가 흐르는 짙은 네이비색 슈트가 내 몸을 감싸자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 때문이었다. 넥타이를 매듭 찢고 손목에 묵직한 금장 시계를 차는 순간 찰칵하는 금소금과 함께 내 안에 무기력했던 노인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포식자가 깨어났다. 퇴원 수속을 밟기 위해 비서실장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을 때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은 그제야 내 정체를 눈치채고 입을 떡 벌리며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경외, 어린 시선을 무시한 채 거울 속의 나를 잠시 응시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아직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늙은 수컷 한 마리가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기 위해 침대로 돌아섰는데 그때 바로 옆 침대 커튼 너머에서 날카로운 고성이 들려와 내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야, 너 인연 이거 일부러 그랬지. 내가 잠귀가 얼마나 밝은데 밤새 어디 가서 딴짓하다 온 거야. 그것은 서윤의 고용주인 옆 침대 노인의 목소리였다. 간밤의 소란을 핑계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어딜까요? 잠깐, 화장실만. 서윤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고 이어 거짓말 마. 내가 모를 줄 알아? 간병비 못 줘. 당장 나가. 라는 호통과 함께 무언가 던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커튼이 젖혀지자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수건과 세숫대야.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서윤의 초라한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어젯밤 내 품에서 그토록 뜨겁게 떨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작고 위축되어 보였다. 낡은 유니폼은 여전히 구겨져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서러움으로 들썩이고 있었다. 주변 환자들은 혐한 찰뿐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고 서윤은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 비참한 풍경이 내 심장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분노의 내관을 건드렸다. 감히 내 여자를, 아니 내 품에 안겼던 여자를 저 따위로 취급하다니. 나는 비서실장이 건네주는 서류 가방을 한 손으로 제지하고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를 울리며 옆 침대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내 구두 소리가 병실 바닥을 때릴 때마다 정적이 흘렀고 소리를 지르던 노인도 내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다. 나는 서윤의 앞에 우뚝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지 않고 침대 위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노인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내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와 고급 슈트가 주는 권위는 환자복을 입은 노인을 순식간에 쭈글쭈글한 약자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그것도 아주 두툼한 뭉치를 꺼내어 노인의 침대부 위에 툭 하고 던지듯 떨어뜨렸다. 돈다발이 침대 위에 흩어지며 묵직한 소리를 냈다. 시끄러워서 못 들어주겠구먼. 밤새 고생한 사람한테 그게 무슨 행패인가. 돈이 아까우면 말을 하지. 노인은 돈다발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며 뻐끔거렸지만 내 눈빛이 뿜어내는 서슬퍼런 살기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바닥에 쭈글고 앉아있던 서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망울에는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가느다란 팔뚝이 내 소나기에 잡혔을 때 어젯밤 이불 속에서 느꼈던 그 전율이 다시금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하지만 지금은 밤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는 대신 그녀의 손에 들린 더러운 수건을 빼서 바닥에 던져버렸다. 이런 건 자네가 할 일이 아니야. 내 낮고 굵은 목소리가 병실 안을 울렸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로비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 서윤은 내 짐, 가방을 들고 말없이 내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구석에 서서 내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울을 통해 마주친 그녀의 눈빛은 복잡 미묘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로비 입구에는 내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고 서 있었다. 빗물에 씻긴 도시는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흐렸다. 그녀가 내 짐을 기사에게 건네주고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안녕히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떨리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여기서 기사가 열어준 문을 타고 떠나면 그만이었다. 아니면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쥐어주며 맛있는 거나 사 먹어라고 동정을 베푸는 것이 늙은 부자의 흔한 이별 방식일 터였다. 하지만 나는 어젯밤 그녀와 체온을 나눴다. 내 좁은 침대 위에서 그녀가 보여준 눈물과 내 팔을 감싸 안았던 그 절박한 온기를 돈 몇 푼으로 모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차에 타려던 발길을 멈추고 몸을 돌려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녀는 내가 돈 봉투를 꺼낼 줄 알고 손사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손에서 나온 것은 돈 봉투가 아니었다. 빳빳하고 질 좋은 종이에 금박으로 내 이름, 석자와 직함이 박힌 내 개인 명함이었다. 나는 그 명함을 그녀의 거친 손바닥 위에 쥐어주었다.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과 나를 번갈아 보았다. 돈 봉투는 안 주네. 자네를 거지 취급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대신 기회를 주지.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내 인생에서 가장 점잖고 동시에 가장 유혹적인 제안을 던졌다. 그따위 병실에서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연락해. 간병인이 아니라 내 비서 자리가 비어 있으니. 그녀의 눈이 커졌다. 숨이 멎은 듯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녀에게 나는 짐진 눈을 찡긋해 보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출발해. 묵직한 문 닫는 소리와 함께 차가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이드미러로 멀어지는 그녀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내가 준 명함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어.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다. 20대 청춘의 박동이 아니라 노련하고 여유로운, 그러나 여전히 뜨거운 60대의 심장이 힘차게 펌프질을 하고 있었다. 아직 살아있군. 박 회장.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에필로그 일주일 후. 고층 빌딩의 회장 집무실. 통일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병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쾌적했지만 어딘가 모를 적막함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결제 서류에 만년필로 서명을 하며 습관적으로 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 약속한 시간이었다. 똑똑.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노크 소리가 정적을 깼다. 내 심장이 일주일 전 그 비오는 밤처럼 다시금 쿵 하고 내려앉았다. 들어와요. 문이 열리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낡은 유니폼을 입은 쭈글쭈글한 간병인 서유는 없었다. 몸에 딱 떨어지는 단정한 정장 스커트 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올려 묶은 세련된 여성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나를 바라보며 수줍게 붉어지는 그 양볼은 일주일 전 내 침대 위에서 보았던 그 여자의 것 그대로였다. 회장님. 아니, 회장님 면접 보러 왔습니다. 그녀가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나는 그때 그 비누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코끝이 아려왔다. 나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입꼬리를 올렸다. 이 넓은 회장실이 이제야 비로소 꽉 찬 느낌이 들었다.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네. 문 잠그고 이리 가까이 와 앉지. 내 말에 그녀의 얼굴이 잘 익은 복숭아처럼 붉어졌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달칵하고 잠그고 내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의 두 번째 챕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